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 이제 물리전자공학과 반도체공학에 이제 개설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반도체라는 걸 이제 반도체가 이제 핵심이죠. 그렇죠? 얘는 뭐냐면은 이제 전류의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물질. 그리고 우리가 의지대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고 안 흐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물질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그러니까 전류를 통제하는 건데 전류를 통제한 수단이 전압이죠. 그렇죠. 주로 이제 뒤에 가면 IV 특성을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의 목적이 이제 우리 의지대로 전류를 통제하는 건데 그거를 하는 수단이 전압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압을 이용해서 전류를 통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기초가 되는 물리전자공학을 먼저 하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차례를 보면요. 처음에 1장부터 4장까지가 물리전자공학원입니다. 얘가 뭐냐면은 물리전자공학원이죠. 그렇죠? 공학원이고 여기서는 주로 뭘 하냐면 열평형 상태라는 거는 이제 외부하고 내부의 에너지 교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전압을 이용을 해서 전류 통제한다고 했는데 이 열에 대한 이제 열이 아닌 그 에너지에 대한 교환이 없으니까 이 전압이 인가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래서 전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로 전류가 이제 전류라는 게 전류 밀도를 보면은 전류라는 게 이제 농도하고 속도가 관련있기 때문에 이 농도에 관련되어 있는 게 전자 농도가 전자 발견될 확률하고 관련이 있죠. 그리고 얘는 이제 속도니까 전자의 에너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전자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파동 함수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동하는 전자가 이제 파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파동 함수를 구해서 여기에서 이제 전자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뭘로 얻어내냐 하면은 이 전파 상수를 가지고 얻어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그렇죠. 파동역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전자의 에너지와 이제 어떤 그 발견될 확률, 농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1장에서는 주로 이제 물리전자공학원에서 이런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물리전자공학 2는 이제 9장까지죠. 5장부터 9장까지인데, 물리전자공학 2입니다. 그렇죠? 2는 우리가 물리전자공학원에서는 에너지 교환이 없었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전압을 걸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압을 겁니다. 전압을 걸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전압을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흐르지 않게 할 수도 있는 이런 게 반도체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가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그렇죠. 이제 그 물리전자공학원에서 이 에너지하고 전자 에너지하고 농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전자 이동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하고 그리고 PN 접합 주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는 이제 이런 서로 다른 반도체를 접합을 해서 만듭니다. 그렇죠?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들죠. 접합하면은 P형 반도체에 이제 그 전자 에너지가 있을 거고 N형 반도체 전자 에너지가 있을 건데 얘네들이 전압 그 전개하고 이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이런 전류들이 흐르겠죠. 그렇죠? 그렇지. 접합을 했을 때 에너지 대역도 이 에너지가 이제 다를 건데 얘네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하고 이제 전류 및 전압수성 당연하죠.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제 전압으로 전류를 통제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되죠. 그렇죠? 또 이제 9장에서는 이제 반도체하고 이제 금속을 접합하는 거죠. 그렇죠? 금속을 접합해서 에너지 레벨이 틀릴 건데 여기 이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 10장하고 11장이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학원인데요. 얘가 반도체 공학원이죠. 그렇죠? 얘가 반도체 공학원인데 나중에 하겠지만은 이제 반도체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반도체가 뭘 이제 접합을 시켜서 다 만듭니다. 얘도 마찬가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도 P형하고 N형하고 P형 이렇게 접합해서 만들 수도 있고 N형, P형, N형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각각의 이런 영역이 그렇죠. 전자의 농도하고 에너지가 다 틀리겠죠. 그렇죠. 그런 걸 접합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또 새로운 에너지 대역하고
이제 농도들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조건 하에서 이제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제일 중요한 IV 특성을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전류를 전압으로 통제를 하니까는 이런 거 그렇죠. 만약 얘도 마찬가지. 얘도 이제 접합한 거예요. 얘도 이제 이 메탈하고 M은 메탈하고 금속하고 옥사이드하고 절연체하고 이제 세마이컨덕터 접합한 거 그렇죠. 다 에너지 레벨이 틀리고 농도가 틀리고 이제 그 전위를 걸었을 때 이제 전자 이동하는 그 특성이 다 틀린데 여기에 정기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 마지막이 이제 반도체 공학 2죠. 그렇죠? 반도체 공학 2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여기 다는 오른 반도체는 서로 다른 반도체를 접합을 해서 아니면 반도체나 금속을 접합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반도체를 만듭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렇죠. 당연히 전류 전압 여기서 전류 전압 특성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이거를 접합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얘 접합했는데 얘의 전류 전압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렇죠. 마지막에 광소자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이제 물리전자공학하고 반도체 공학을 모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핵심 뭐냐면은 저희가 일단 알아야 되는 게 전자의 에너지, 전자의 농도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게 전류에 영향을 미치니까는. 전자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 대역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각각의 반도체에 각각의 농도가 있을 거고 각각 에너지 대역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농도가 있겠죠. 근데 이걸 접합을 하면은 이제 새로운 반도체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이제 IV 특성 그러니까 각각의 반도체를 접합을 하면은 이 반도체 각각마다 이제 전자의 에너지와 농도가 틀릴 건데 거기 합쳐지면 또 새로운 전자의 에너지와 농도가 생기게 거기에서 이제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 특성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오늘은 이 부분을 할 겁니다. 물리전자공학원에 대한 이제 강좌고요. 그러면 물리전자공학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물리전자공학원에서 어떤 내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전자공학원에서는요, 저희가 열평형 상태죠. 그렇죠? 열평형 상태라는 거는 이제 외부와의 에너지 교환이 없는 상태. 그렇죠? 열평형 상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는 게 전류를 통제하는 거다. 그렇죠? 통제를 뭘로 하냐면 전압 가지고 통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항상 이제 VI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하죠. 나중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얘를 가지고 얘를 통제를 하니까. 근데 열평형 상태는 V를 걸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럼 열평형 상태에서 우리가 전자의 에너지 대역이나 에너지하고 전자의 농도, 이제 발견될 확률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전류라는 게 전류 밀도를 보면은 QNV죠. 그렇죠. 이게 전자의 에너지, 이제 속도가 이제 에너지와 관계 있으니까 에너지하고 전자의 농도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전류를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리전자공학 완에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구할 건가. 주로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1장에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저희가 전류라는 거는 전자가 이동하는 건데 전자가 이동을 하다 보면은 원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렇죠. 어떤 물질에서 이동하는 거니까 원자들이 있겠죠. 안에. 근데 이 원자 안에는 우리가 원자 핵이 있고 그 원자 핵을 도는 이제 전자들이 있죠. 그렇죠. 가면서 이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죠. 가면서 얘 두 개가 이제 상호 간의 정전기적 힘이 작용합니다. 가면서 똑바로 이렇게 가지 못하고 마이너스 이쯤에 오면은 얘가 얘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얘가 또 여기서 또 끌어당겨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동하는 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이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전류를 방해하는 놈들이 얘네들이 그렇죠. 이 원자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벽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정전기적 에너지 장벽. 왜 정전기
힘에 의해서 우리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얘를 정전기적 에너지 장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기적 에너지 장벽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 뭘 하냐면은 얘가 이동을 할 때 주변의 환경, 이 이 원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원자 배열 구조, 얘네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느냐, 아니 듬성듬성 되어 있느냐, 아니 주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배열되어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할 건데요.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전류를 통제하는, 전압을 가지고 전류를 통제하는 거니까 이제 전기 전도도하고 반도체의 관계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우리가 이 원자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주기성을 가지고 배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있으면은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원자가 있고, 똑같은 거 똑같은 원자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얘가 지금 이동을 할 때 얘가 느끼기에는 얘에서 정전기적 에너지 장벽을 받죠. 그 다음에 A만큼 이동하면 또 똑같은 힘을 받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를 그 격자 상수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이제 원자들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원자들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원자들이 이루고 있는 이런 구조들이 있어요. 구조들이. 그렇죠. 이 구조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반복되는 구조의 최소의 단위를 우리가 단위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단위셀의 형태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결정성 반도체의 방향. 그러니까 이 전자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요. 그렇죠. 그 이동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 결정면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렇죠. 얘를 이제 어떤 결정면을 이제 여러 결정면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결정면에는 이제 원자가 이렇게 세 개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결정면에는 6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 면을 우리 그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니까, 이 결정면에 따라서 이동하는 전자가 느끼는 이 원자의 이제 거리나, 그렇죠. 원자 핵의 크기나, 이런 원자 핵의 전하량이나 이런 게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 말은 결정면에 따라서 정전기적 에너지 장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정면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밀러 지수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2장에서 할 게 이제 그 전자를 갖다가 양자를 파동으로 보고, 파동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파동 함수를 구하죠. 파동 함수를 구해서, 그러니까 얘에서 우리가 전자의 에너지 하고 이제 전자의 농도, 발견될 확률을 이제 우리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공간보다는 역격자 공간은 전파 상수로 이루어진 공간인데,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합니다. 이 장을 가기 위한 이제 하나의 이제 프리리미너리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전자의 에너지가 사실 이 장에서 알겠지만은 이게 전파 상수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역격자 공간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 이 장에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두 개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이 두 개를 정보를 알아낼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일단 양자는 우리가 입자성하고 파동성이 있죠. 그렇죠. 파동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장부터는 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양자 전자를 우리가 양자로 봐가지고 얘를 파동이라고 봅니다. 파동이라고 보고,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 1차 파동 방정식을 유도를 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렇죠. 유도를 해가지고 얘를 풀면 해가 뭐가 되냐면은, 얘는 이게 편미분 방정식이 되는데, 얘를 풀면 이제 파동 함수가 나옵니다. 파동 함수가 나오고 1차원 파동 함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나오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얘에서 우리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하고 이제 발견된 확률을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뭘로 하냐면 전파 상수로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역격자 공간 한 거고, 이 전파 상수하고 그 다음 확률을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 장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정보를 알아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의 파동 함수에서 얘네들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 2.3에서 2.7절까지는 이 정전기적 에너지 장벽 있죠. 얘네들의 크기, 여러가지 정전기적 에너지 장벽 구조에서 우리가 이 파동 함수를 어떻게 구하고, 얘에서 전자의 에너지와 전자의 농도를 어떻게 구할 건지,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2.3, 2.7절까지는 이제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만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연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우리가 수소 원자 모델을 가지고 이 전자, 그렇죠. 원자 안에 있는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전 구조는 이 보이 원자 모델을 가지고 이 스펙트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2장을 마치죠. 그렇죠. 그리고 3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에너지 대역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에 대한 농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할 건데, 먼저 2.3에 2.7절까지는 다양한 EP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EP는 주기적인 EP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장벽이 이렇게 있다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있다든지, 이게 끝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기성이 없어요. 얘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반도체 결정면은 원자 주기적이거든요. 원자 배열이. 그렇죠. 그 주기적이라는 거는 다이아몬드 구조에서 얘 A만큼 또 다이아몬드 구조가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EP도 이제 주기 함수여야 됩니다. 얘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얘를 3.1을 보면 2.7 다음에, 그렇죠. 2.7 이거 똑같은데 얘 다음에 우리가 EP가 주기 함수일 때 에너지 장벽 구조의 전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3.1절은요. 그렇게 이제 주기적인 EP에 대해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은 이게 이제 결론이 뭐가 되냐면 전자의 에너지 대역이 전도 대역하고 금지 대역하고 가전자 대역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장에서는 주기적인 EP에 대해서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누어지고, 이게 나누어졌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진 않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모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2절부터는 이 전도 대역과 가전자 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에너지 밴드 갭이니 금지 대역에 대한 이 밴드 갭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서 우리가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 그러니까 금지 대역은 이제 에너지 상태가 없고, 전도 대역하고 가전자 대역에서 우리가 이제 상태 밀도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상태가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 거고, 그 다음 이걸 한 다음에 전자와 전공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 전공이라는 거는 우리 가전자 대역에서 전자가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상태를 우리가 전공이라 그러는데, 그 3장에서 할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할 거예요. 3장에서. 3장에서 하는 내용은 이제 일단은 EP가 주기적인 EP에서 정전기적 에너지 장벽에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대역을 나누고, 이 세 개를 나누죠. 나누고 이 대역에서 우리가 전자와 전공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 4장은 우리가 이제 불순물 주입에 대해서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도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이제 도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자들, 전도 대역하고 전자와 가전자 대역 전공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페르미 준위를 통해서 저희가 이 농도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고, 이제 물리전자공학과는 이제 이론 부분 마치고, 이론 부분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은 8회에 걸쳐서 문제풀이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반도체하고 전기전도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첫 시간 전기전도도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개는 사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이제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면은 전류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의지대로 어떤 전류를 흘렸다가 안 흘렸다가 이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뒤에 하겠지만은 이제 도체라는 물질이 있어요. 도체는 뭐냐 하면은 전류가 되게 잘 흐르는 물질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 전류가 안 흐르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근데 이게 힘들다고, 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전류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거죠. 그렇죠? 부도체도 마찬가지. 그렇죠?
원래 전류가 안 흐르는 놈이거든요. 잘 흐르지 않는 놈인데 우리가 이제 얘를 우리가 전류가 잘 흐르게 하고 싶어. 근데 바꾸는 게 어렵다 이거 얘는. 얘네들 우리는 통제권이 없어요. 그렇죠? 전류에 대한 통제권이 없고 반도체라는 거는 이제 어중간하게 있는 놈이 이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어서 우리가 전류를 흐르게 했다가 흐르지 않게 했다가 이게 자유자재로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류를 우리 임의대로 흘리고 흐르지 않게 하는 이걸 갖다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전류에 대한 통제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전류가 핵심인데 그 전류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것, 그 전류가 잘 흐르느냐, 잘 흐르지 않느냐, 이걸 나타낸 척도가 우리가 전기 전도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전기 전도도는 뭐냐면은 재료를 구분하는 거죠. 전류에 대한 재료를 구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우리가 핵심이 전류입니다. 전류. 그렇죠? 그 전류가 뭐죠? 전류가 전자가 이동하는 게 전류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한번 볼게요. 재료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인 전기 전도도는 외부에서 인가된 전압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그 전자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전자의 수하고 그렇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가. 이건 이제 전자의 속도인데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자의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게 많으면 전기 전도도가 높은 거죠. 그렇죠? 왜 인가된 전압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하가 이동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제 전류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전류 밀도에서 면적을 곱한 건데 전류 밀도가 커야지 전류가 큰 거죠. 그렇죠? 전류 밀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자수죠. 이게 얼마나 많은 전자가 얼마만큼 속도로 얼마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류가 결정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는 건 우리가 전류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밀어주는 힘이 있어요. 얘가 이제 서포트 해주는 놈이 있다고 얘가요. 이제 도와주는 게 우리가 전압이죠. 전압. 근데 전압도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1쿨롱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전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전압을 가해준다는 거는 이 하나하나의 전자에 우리가 에너지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전자들이 에너지가 없으면은 근데 비실비실 하면은 이동을 못 하겠죠. 그렇죠? 이동을 못하면 전류가 생성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도체를 만들고 싶은데 그렇죠? 그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데 얘가 비실비실하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흐르지 않고 그 전자의 수가 얘는 한 그래도 10개가 아니면 한 2개밖에 없어. 그러면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이동한 전자수가 작기 때문에 전류가 작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의 수하고 에너지하고 관계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류에 대한 거를 이제 주 내용으로 하는데 그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전류가 이제 흐를 수 있는 이걸 결정하는 게 전자의 농도하고 그 전자의 개수죠. 농도하고 그 다음에 전자의 에너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게 에너지고 그렇죠? 에너지고 얘가 어떤 뭐 거리다 이러면은 이렇게 해서 전자가 이제 여기 있는 전자하고 여기 100개가 있고 그렇죠? 여기 1개가 있다. 이러면 얘는 전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작죠. 그렇죠? 얘만 전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전류가 되려면 얘가 에너지가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이 개수가 많아야 된다. 그렇죠? 이 두 개 조건이 충족을 해야지 우리가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개를 아는 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우리가 실 공간에서 알기가 어렵고 이 역 공간으로 바꿔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양자라는 개념을 또 양자는 이제 파동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전자를 그렇죠. 그래서 이 장에서 우리가 이제 파동 방정식 이제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파동 함수를 구하는데 이 파동 함수에 이런 정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게 핵심이고 이 에너지가 어떻게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그렇죠. 그 에너지가 나중에 파동 방정식의 전파 상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여기 파동 방정식 알면 전자의 농도, 전자의 여기서는 이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인데 발견될 확률입니다. 그렇죠. 확률을 우리가 이 부사이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파동 방정식의 해인 파동 함수에서 알 수 있는데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죠. 이 장에서 합니다. 이 장 이게 이제 이거거든요. 이걸로 우리가 농도를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 공간에서 알기 어려우니까 파동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 해를 구하면 해에 이제 이런 정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와 전기 전도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라는 거는 우리가 전류의 통제권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냐에 대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전류에 대한 이게 핵심 키워드고 이 전류라는 게 전자의 이동이니까 그러니까 이 전자 이동하는 전자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된다 이걸. 그렇죠. 그래서 그 상태를 알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자들이 있고 이놈의 전자들이 얼마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물리전자공학에서 주로 보는 게 이거 두 개입니다. 이거 두 개. 그렇죠. 그렇죠. 주로 에너지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럼 전기전도도에 대한 물질을 분류하면 위에서 했는데 이제 도체하고 부도체하고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그 자유전자라는 거는 우리가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전자가 개수가 얼마나 되고 에너지가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 이 전류가 결정이 되겠지만 이동을 하면은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원자들이 있습니다. 원자는 이제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겠죠. 뺑뺑. 그렇죠. 이런 원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동하면은 이 원자 핵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마이너스죠. 이게 그럼 원자 핵하고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밀리고 이쪽으로 가서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또 당겨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방해를 받는다고 얘에 대해서. 그렇죠. 앞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방해가 되면서 쿨롱의 법칙 때문에 끌려당긴다고. 이렇게 끌려당기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 전자의 에너지가 이 쿨롱의 법칙보다 세면은 바로 이렇게 통과를 하겠죠. 전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유전자라는 거는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이런 게 방해한 놈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그대로 나가겠죠. 그렇죠. 이런 게 많다고. 이 전자의 개수도 많아요. 그렇죠. 방해하는 놈도 없고 개수도 많다. 그렇죠. 많아서 이제 전기전도도 매우 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부도체는 없어요. 이 전자가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러니까 있다고 해도 이렇게 방해한 놈들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부도체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 자유전자라는 거는 이제 정전기적인 에너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플러스가 이제 쿨롱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얘가 가는 걸 방해를 한다 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정전기적 에너지 장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